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뉴스 한 구절을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우리 자산의 자존심인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 TSMC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존 전쟁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혹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를 갈아타야 할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변곡점이 될 겁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가 최근 아주 섬뜩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안 하겠다고 공식 철회하며 꼬리를 내렸던 그 20조 원 규모의 룽탄 프로젝트를 전격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TSMC는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 80조 원을 거의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재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광기에 가까운 실행력입니다. 반면 우리 삼성은 어떤가요? 110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지만 정작 내부 상황은 내우외환 그 자체입니다.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과연 이 막대한 자금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인이 20조 원짜리 칼을 갈며 전력 질주로 달려오는데 우리 집 안에서는 문단속조차 힘겨워하며 서로를 탓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TSMC가 왜 하필 지금 멈췄던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는지, 그리고 삼성 내부의 갈등이 어떻게 우리 반도체 주권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계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만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대만 북부의 룽탄 과학단지 3기 확장 건설 프로젝트. 이름은 따분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이건 반도체 패권 전쟁의 성지가 될 곳입니다. 2023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당시 TSMC는 이곳에 차세대 나노 공정 팹을 건설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사유지가 88%나 포함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우리 삼터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될 수 없다며 머리띠를 둘렀죠. 정부 특혜 논란까지 일자 TSMC는 쿨하게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주민들이 먼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달라며 공청회가 열리고 정부는 5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세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속전속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전체가 TSMC를 위해 거대한 지원군으로 변한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TSMC의 재투자 로직입니다. 작년 한 해 TSMC가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80조 원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용처입니다. 올해 설비 투자, 즉 캐펙스 CAPEX로 제시한 금액이 최대 82조 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 순이익이 약 80조 원인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시 미래의 공장을 짓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려 할 텐데 TSMC는 다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2등은 죽음이라는 것을요. 2나노, 1.4나노 공정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주민들의 반대마저 잠재워가며 20조 원짜리 도박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결정을 넘어선 국가적 총력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총 1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 금액만 보면 TSMC의 82조 원보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정까지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IDM입니다. 110조 원을 온전히 파운드리에만 쏟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한 직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반도체는 1초라도 빨리 장비를 들여놓고 수율을 잡는 쪽이 시장을 통째로 먹는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투자 타이밍입니다. TSMC는 무노조 경영 혹은 이사회의 강력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즉각 재투자합니다. 성과급도 많이 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사회 재량의 일회성 지급입니다. 먼저 투자해서 돈을 더 벌고 남는 걸 나누자는 원칙이 확고하죠. 반면 삼성은 지금 보상 체계를 고정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성과급이 고정 비용처럼 굳어지면 불황이 왔을 때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실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가천대 김용석 교수가 지적했듯이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에 쏟아부어 격차를 줄여야 할 골든타임에 내부 갈등으로 발목이 잡히는 꼴입니다. 밖에서는 20조 원짜리 공장이 다시 올라가는데
안에서는 내 몫이 적다며 싸우고 있는 이 비극적인 대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죠. TSMC가 롱탄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목표로 하는 건 명확합니다. 바로 2나노미터 양산입니다.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2나노 반도체는 AI 시대를 지배할 인공지능 칩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죠. TSMC는 현재 대만 내에서만 최대 10개의 팹 건설 및 증설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에 맞먹는 일을 TSMC라는 기업 하나가 대만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철회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TSMC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지역은 미래 산업에서 영원히 낙오될 거라는 공포가 주민들을 움직인 겁니다. 반면 삼성의 파운드리는 여전히 수율과 고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도입하며 앞서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 양산 안정성과 고객사 신뢰도에서는 TSMC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자금이 성과급 갈등으로 분산된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신호탄입니다. TSMC는 지금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자금력과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삼성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저 멀리 달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년 만에 20조 원을 다시 베팅한 건 지금 이 시점이 삼성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업의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TSMC의 성과급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죠. 작년 순이익의 약 10%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인당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죠. 삼성 직원들이 보기에 부러운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방식입니다. TSMC의 성과급은 이사회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노조와 협상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오래 고생했으니 이만큼 주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가차없이 다음 세대 공정 개발과 공장 부지 매입에 투입됩니다. 경영진과 주주 그리고 직원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무노조 경영이 흔들리고 강력한 노조가 등장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중요하지만 나노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반도체 전쟁터에서 이런 속도 저하는 치명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에 수혈하는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왜 메모리가 번 돈을 파운드리에 쓰고 우리 보상은 적냐고 반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 경영진에게 주어진 가장 거대한 숙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TSMC와의 자본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실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삼성이 발표한 110조 원 투자는 서류상의 숫자로만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TSMC의 20조 원 재투자 부활과 삼성의 내부 갈등은 단순히 뉴스 한 페이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5년 뒤, 1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성적표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기술력이 아니라 자본의 집약과 사회의 합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대만은 온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조 원짜리 공장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그 기술을 꽃피울 자본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내부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위기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경쟁자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지금 이 재투자 골든타임을 노사 갈등으로 놓쳐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110조 원이 아니라 1000조 원을 가져와도 TSMC를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입니다. 왜 대만 주민들은 3년 만에 찬성으로 돌아섰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실리콘 실드 실러컨 실드 전략 때문입니다. 대만인들에게 TSMC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TSMC 공장이 대만에 있는 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조 원 규모의 롱탄 공장 건설은 대만인들에게는 국가 안보 사업과 같습니다. 이런 결집력이 있기에 TSMC는 순이익의 100%를 재투자하는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면 기업도 없고 내 일자리도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20% 이상을 지탱하고 있지만 대중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의 독점과 특혜를 비판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결국 노사 갈등으로, 세제 지원의 한계로, 규제의 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법 CHIPS 액트를 통해 자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하며 삼성을 위협하고 있죠. 밖으로는 TSMC와 인텔이라는 거대 양강 체제가 형성되고 있고, 안으로는 노사 갈등이라는 내홍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이 시점은 삼성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가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고 다시 한번 초격차의 전설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대만의 거대한 파도에 밀려 1위의 꿈을 포기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과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